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을 뒤흔들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의 감도는 정적이 내 가슴을 옥죄었어요. 오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어요. 손가락이 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고통으로 인상을 찌푸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오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난 널 위해 내 인생을 버렸어. 내 꿈도, 내 미래도 모두 포기했다고.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오빠에게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온몸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났습니다. 오빠의 선택이었어.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 이 말에 오빠는 마치 얼굴을 맞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부모님의 오랜 친구인 박 회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만난 박 회장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나야,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구나. 박 회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있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특히 제가 태어난 이유가 오빠에게 경쟁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 회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민석이.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분의 표정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박 회장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단다. 모든 것을 가문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희생했어. 내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항상 바쁘고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던 부모님의 모습. 내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박 회장님이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다만 그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내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엄격하게 자랐고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형태라고 믿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눈물이 목을 막았지만 꾹 참았어요. 민석은 내 부모님의 첫 실험 대상 같은 존재였어.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모든 기대와 압박이 그에게 집중됐지. 내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민석을 통해 이루려 했어.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자란 오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장애는요? 제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건. 박 회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장애. 내가 무슨 장애가 있다는 거니? 오빠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자 박 회장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세게 내리치셨어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야. 너는 부모님과 민석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우울증을 겪었을 뿐이야. 그것도 몇 개월이면 회복된 경미한 증상이었어.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오빠는 왜 그런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나를 영원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새벽녘.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어제 발견한 서류들로 가득 찼어요.
후견인 지정 신청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내 자유를 앗아갈 수 있다는 직감적 공포는 명확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어요. 오빠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밀어붙였습니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갑자기 목 뒤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평소에 절대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향해 서랍을 뒤져 작은 드라이버를 찾아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드라이버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오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의 잠금 장치를 푸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는 순간 끼익 하는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의 방에서는 고요한 코골이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발끝으로 걸어 오빠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젤리처럼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본 서류가 있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행운이었을까요? 서류 폴더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폴더를 꺼내 품에 꼭 안은 채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숨을 죽인 채 몇 초를 기다린 후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펼쳤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앉은 채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과 싸우며 서류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제 본 서류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모님의 유산과 관련된 서류였어요. 서류에는 내 장애를 이유로 오빠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장애라니. 내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오빠는 지난 5년간 나를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출을 제한하고 친구 관계를 차단하고 심지어 내가 복용하던 비타민이라고 생각했던 약은 실제로는 경미한 진정제였다는 사실까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준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끓어오르며 가슴을 메웠어요. 살을 파고드는 배신의 통증에 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만 같았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오빠의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침대 밑에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오빠에게 의심을 들키지 않아야 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냉수로 얼굴을 씻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오빠가 출근한 후 집 안을 세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뒤지며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 심정으로 집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거실 책장에 꽂혀있는 오래된 앨범들이 내 시선을 끌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들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간직한 채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동안 이 앨범들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항상 꺼려했고 나 역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했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나와 오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반짝이는 눈빛과 환한 미소. 그때는 모든 것이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무엇이 오빠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걸까요?
앨범을 계속 넘기며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가족 사진에서 오빠의 미소가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내가 중학생이 되던 시기에는 가족 사진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시기의 기록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았어요. 목 뒤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앨범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구도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애매 분노 폭발, 또 다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또 실패하면 어린 것에게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내 여동생은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야. 내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통증이 밀려왔어요. 두 번째 기회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춤추듯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던 날, 집 안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오빠가 부모님에게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나를 보호하듯 품에 안는 오빠의 모습,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기억의 단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오빠와 자주 연락하던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마침내 고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의사들이 충격적인 기억은 잊는 게 좋을 거라 했다고 말이죠. 내 손에 쥔 핸드폰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고모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오빠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 오빠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오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말.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고모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과 크게 다퉜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님이 오빠에게 실망한 후 나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고모는 오빠가 나를 부모님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방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무엇이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서류에는 내 우울증이 훨씬 심각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모의 말로는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왜 그런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날 밤,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오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을까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려 할수록 더 큰 그림은 흐릿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 눈은 충혈되고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결연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오빠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과 은폐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했어요. 오빠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오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릇을 내려놓는 오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속인 거야? 부모님의 유산이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사실은 왜 숨긴 거고? 내 목소리에는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인하고 든든했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중년 남성만 남아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오빠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을. 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몸 안의 모든 세포가 분노로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이야. 오빠, 나는 내가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아. 오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있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듯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구의 세계. 너는 현실을 모르는 거야.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어요.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오빠도 어쩌면 나처럼 희생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한테 들었어. 부모님이 오빠에게 심한 압박을 주었다는 것도, 내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도. 하지만 그게 날 영원히 통제할 이유가 되진 않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오빠를 정말로 보았습니다. 강인한 오빠가 아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남자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어. 특히 너는. 오빠의 말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흘러내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빠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굳건하기만 했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빠, 나는 약하지 않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해도 그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어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넌 몰라. 부모님이 어떻게 널 이용하려 했는지도.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아니야. 오빠, 넌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어. 내가 독립적으로 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거지. 오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어요. 손가락이 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고통으로 인상을 찌푸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오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난 널 위해 내 인생을 버렸어. 내 꿈도, 내 미래도 모두 포기했다고.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오빠에게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온몸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났습니다. 오빠의 선택이었어.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 이 말에 오빠는 마치 얼굴을 맞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부모님의 오랜 친구인 박 회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만난 박 회장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나야,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구나. 박 회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있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특히 제가 태어난 이유가 오빠에게 경쟁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 회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민석이.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분의 표정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박 회장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단다. 모든 것을 가문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희생했어. 내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항상 바쁘고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던 부모님의 모습. 내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박 회장님이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다만 그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내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엄격하게 자랐고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형태라고 믿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눈물이 목을 막았지만 꾹 참았어요. 민석은 내 부모님의 첫 실험 대상 같은 존재였어.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모든 기대와 압박이 그에게 집중됐지. 내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민석을 통해 이루려 했어.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자란 오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장애는요? 제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건. 박 회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장애. 내가 무슨 장애가 있다는 거니? 오빠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자 박 회장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세게 내리치셨어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야. 너는 부모님과 민석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우울증을 겪었을 뿐이야. 그것도 몇 개월이면 회복된 경미한 증상이었어.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오빠는 왜 그런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나를 영원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너와 민석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유언을 남기셨어.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민석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지.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오빠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서류를 만들어 내 재산을 계속 통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미나, 박 회장님이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내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깊은 후회를 했어. 민석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그리고 너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한 것.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했다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항상 냉정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민석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단다. 너를 보호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도 민석은 그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것 같구나.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부모님처럼 통제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어요. 미나야. 박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 오빠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 하지만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오빠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했어요. 제 몫의 재산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을 제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빠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 회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결정이구나.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줄게. 카페를 나오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내 마음속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그들은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요?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빠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오빠와 최후의 대면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내 삶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저녁, 오빠가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번개가 방 안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췄어요. 오빠는 물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오빠, 오늘 박 회장님을 만났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손가락이 소파 천을 꽉 쥐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오빠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장애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오빠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오빠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싸워오던 전쟁에서 마침내 패배를 인정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차분히 말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빠, 난 내 몫의 재산을 찾고 싶어.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번개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울렸어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구나. 오빠의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될 테니까. 그 말에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내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내가 원하는 거야. 재산 분할 서류. 서류를 받았지만 불신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오빠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건네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미나 씨, 이 서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라 재산 포기 각서에 가깝네요. 내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여전히 나를 속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재산 분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내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제 오빠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에 앉아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새로 작성된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오빠가 들어왔을 때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나를 또 속이려 했구나.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마치 맹수처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난 널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그 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널 이용할 거라고. 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단호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오빠,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마. 오빠는 분노에 차서 방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어요.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쳤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오빠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이후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예상보다 복잡했고 많은 서류들이 오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처리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침내 내 몫을 받아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결정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온 입원 통지서였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나는 어떤 정신병원에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즉시 정신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내가 중증 우울증과 해리성 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자해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결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빠가 가짜 의료 기록을 만들어 나를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이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이렇게까지 나를 통제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하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오빠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지냈어요. 오빠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빠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빠를 마주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든든했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오빠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오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공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넌 이해 못할 거야. 난 모든 걸 잃었어. 부모님의 인정도, 내 꿈도, 그리고 이제 너마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그 상처를 내게 전가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나를 통제함으로써 치유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슬픔과 연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오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야.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빠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약하고, 상처받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미움보다 연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에 입학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어요. 오빠는 가짜 의료 기록 작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여름날,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오빠의 필체가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미나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난 나도 모르게 부모님처럼 되어버렸어. 널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뻐.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그걸 빼앗으려 했던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진 건강하게 지내. 사랑해. 미나야. 민석. 편지를 읽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슴을 휘저었어요. 정말 오빠는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요?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오빠의 편지를 읽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담센터 앞에 선 내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오빠는 상담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희망이 그의 눈빛에서 교차했습니다. 미나야. 오빠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정했습니다. 오빠 앞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진실되어 보였어요. 오빠, 난 아직 오빠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나는 내 방식대로, 오빠는 오빠 방식대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수용의 빛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오빠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오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난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그리고 내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걸 지켜보고 싶어.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서로를 통제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